나는 내 삶을 미화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살아온 그대로를 기록할 뿐이다. 행동은 끝났지만 이제 나는 기억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간다. 카사노바라고 하면 대부분은 전설적인 바람둥이를 떠올린다. 그러나 문학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일 뿐이다. 그가 노년에 남긴 자서전, 즉 나의 삶의 역사는 단순한 연애의 무용담이 아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성공, 실패, 기쁨과 치욕까지 숨김없이 기록한 보기 드문 삶의 기록이다. 카사노바는 역사가가 아니었다. 시대를 기록하려 했던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보고 겪은 삶을 있는 그대로 써내려갔을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그의 자서전은 18세기 유럽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문화사적 증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의 삶은 18세기 유럽 사교계와 문화계를 잇는 하나의 지도와도 같다. 그는 베네치아에서 태어나 파리와 런던, 빈과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유럽 곳곳을 누볐다. 왕과 귀족, 외교관과 성직자, 철학자와 예술가를 직접 만났고 궁정과 살롱, 극장과 도박장, 감옥과 수도원까지 두루 경험했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마다 당시 유럽 사회의 풍경이 살아 숨쉰다. 따라서 그의 자서전은 한 사람의 회고록을 넘어 18세기 유럽을 비추는 거대한 파노라마가 된다. 그래서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연애 이야기에만 있지 않다. 물론 사랑의 모험은 작품의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창일 뿐이다. 그는 사랑뿐 아니라 돈과 권력, 종교와 정치, 도박과 여행, 감옥과 탈출, 성공과 몰락까지 자신의 삶을 남김없이 기록한다. 영광뿐 아니라 허영과 실수,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까지도 감추지 않는다. 바로 이 정직함이 카사노바의 자서전을 세계 문학사에서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었다. 고귀하든 비천하든 내가 기록할 것은 오직 내 삶이다. 젊은 날의 열정은 모두 지나갔다. 그러나 기억은 아직 살아있다. 내가 쓰려는 것은 영웅의 삶도 아니고 성인의 삶도 아니다. 다만 한 인간으로서 살아온 그대로의 인생을 기록할 뿐이다. 자유를 사랑한 인간. 카사노바는 평생 한 곳에 머문 사람이 아니었다. 베네치아에서 태어나 유럽 곳곳을 떠돌았다. 사제가 되기도 했고 군인이 되기도 했다. 음악가와 외교관, 금융업자와 도서관 사서까지. 그의 삶은 끊임없이 변했다. 성공도 있었다. 추락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그의 진면목은 글을 쓴 작가로서 가장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악명 높은 감옥 피옴비에 갇힌다. 정확한 혐의는 끝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자유로운 사상과 행동이 권력의 의심을 샀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카사노바 역시 그런 불투명한 구금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치밀한 준비 끝에 감옥을 탈출했고, 이 사건은 그를 유럽 사회에 널리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다시 길을 떠났다. 어떤 신분이나 직업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고, 안정된 삶보다 새로운 경험을 선택했다.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은 결국 자유였다. 그리고 그 자유는 사랑에서도 이어진다. 나는 언제나 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자유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카사노바에게 자유는 하나의 이상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다. 그는 직업이나 신분보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더 소중히 여겼다. 내가 수많은 도시를 떠돌고 수없이 길을 바꾸었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나는 어느 곳에도 오래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베네치아를 떠나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외교관, 군인, 작가, 도박사, 음악가를 넘나드는 삶을 살았다. 나는 운명이 정해놓은 길을 믿지 않았다. 내 삶은 언제나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만들어졌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모험의 연속이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자신의 선택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위험도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대가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치를 생각이었다. 그 대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베네치아 감옥이었다. 2. 사랑과 모험. 카사노바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의 수많은 연애를 떠올린다. 실제로 그는 평생 수많은 여성과 사랑을 나누었고, 오늘날에도 그의 이름은 바람둥이의 대명사처럼 쓰인다. 그러나 그의 자서전을 직접 읽어보면 이런 통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 그는 사랑을 단순한 정복이나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다. 사랑은 두 사람이 자유롭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여겼다. 자신의 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상대의 자유도 존중하려 했다. 그래서 사랑이 끝나면 억지로 붙들기보다 이별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그의 삶에는 비판받을 부분도 적지 않다. 신분과 성별의 차이가 컸던 18세기 사회에서 그의 행동을 그대로 이상화할 수도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을 성인으로 꾸미지도 도덕적인 영웅으로 포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사랑에 빠질 때의 설렘과 질투, 행복과 실망, 그리고 이별의 아픔까지도 솔직하게 기록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인간 드라마가 된다. 그래서 카사노바의 자서전에서 사랑은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유를 어떻게 이해했고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창 가운데 하나이다. 첫 경험. 사랑은 책이 아니라 삶에서 배웠다.
11살.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나이였다. 카사노바는 그 무렵 자신보다 몇 살 연상이었던 소녀 베티나를 만나며 사랑과 인간관계에 눈뜨게 된 경험을 자서전에 숨김없이 기록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평생 감추고 싶었을 기억을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남겼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미화하지도 숨기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카사노바의 자서전이 오늘날까지도 가장 솔직한 자서전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11살이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인간의 마음과 욕망이 책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배워지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귀부인과의 사랑, 신분을 뛰어넘다. 사람들은 그녀의 자기와 가문을 보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을 보았다. 사랑은 귀족과 평민을 구별하지 않았다. 카사노바의 연애는 신분의 경계를 자주 넘나들었다. 귀족 여성과 평민 여성, 배우와 수녀까지 그의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18세기 유럽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보여준다. 수녀 M. 가장 위험한 사랑. 세상이 금지한 사랑일수록 마음은 더욱 자유를 갈망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선택했다. 내가 MM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그녀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카사노바의 연애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수녀 MM과의 관계이다. 그녀는 세상과 담을 쌓은 봉쇄 수녀원의 수녀였다. 높은 담장과 수도원의 규율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그들은 비밀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이어갔다. 종교와 규율에 가로막힌 이 관계는 그의 수많은 연애 가운데서도 가장 비밀스럽고 위험한 기억으로 남았다. 카사노바는 훗날 회고록을 정리하면서 여러 인물의 이름을 이니셜이나 가명으로 바꾸었는데 MM 역시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다. 이별, 보내줄 줄 아는 사랑. 그의 회고록에는 수많은 만남만큼이나 많은 이별이 등장한다. 때로는 질투하고 상처받았지만 그는 그 감정까지 숨기지 않고 기록했다. 나는 그녀를 그토록 사랑했고 그 순간에도 예전만큼 그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왜 당신이 행복하다는 말을 직접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이 내가 묻고 싶었던 유일한 질문이었습니다. 노년의 회상. 사랑은 기억으로 남는다. 사람들은 카사노바를 수많은 연애의 주인공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노년의 그가 끝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정복의 추억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억이었다. 나이는 내 열정을 약하게 만들었을 뿐 내 마음은 늙지 않았다. 내 기억은 젊은 날의 생생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아니, 나는 그녀를 잊지 않았다. 머리가 백발이 된 지금도 그녀를 떠올리는 일은 내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 사람들은 그를 전설적인 여성 편력가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의 자서전을 끝까지 읽고 나면 남는 것은
정복자의 허영만이 아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노년까지 기억했던 한 인간의 목소리가 함께 남는다. 3. 왜 그는 자신의 삶을 기록했는가? 카사노바는 말년에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려 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영웅을 만드는 장식이 거의 없다. 성공은 물론 실패도 기록했고 영광뿐 아니라 치욕도 감추지 않았다. 돈을 잃은 일도, 사랑에 실패한 일도, 감옥에 갇힌 일도, 자신의 허영과 어리석음까지 그대로 적어내려갔다. 무엇보다 그는 놀라운 기억력과 생생한 묘사로 당시 유럽 사회를 되살려 놓았다. 이렇게 꾸밈없는 고백은 이 작품을 특별하게 만든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려는 대부분의 회고록과 달리 카사노바는 인간이 얼마나 모순되고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숨기지 않았다. 바로 그 점에서 그의 자서전은 한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탐구한 기록이 된다. 이제 내 곁에는 젊음도 사랑도 모두 지나갔다. 그러나 기억은 아직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내 삶을 다시 살아보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어쩌면 미쳐버리거나 슬픔 속에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4. 18세기 유럽을 비추는 거울. 카사노바의 자서전이 오늘날까지 읽히는 이유는 그의 삶이 특별해서만은 아니다. 그의 기록 속에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넘어 18세기 유럽 전체가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왕과 귀족, 외교관과 성직자, 배우와 음악가, 철학자와 도박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가 직접 보고 겪은 세계는 자연스럽게 그의 자서전 속으로 들어왔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궁정의 화려한 연회와 살롱 문화, 오페라와 연극, 도박장과 여관, 감옥과 수도원까지 당시 사람들의 일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역사책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살아 숨쉬는 시대의 풍경이다. 그는 베네치아의 골목만을 기록한 사람이 아니었다. 볼테르가 글을 쓰고 루소가 사상을 펼치며 프리드리히 대왕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던 시대를 직접 부딪히고 지켜보며 살아낸 목격자였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인물의 모험담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의 눈을 통해 계몽주의 시대의 유럽을 여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독자는 카사노바와 함께 도시를 옮겨 다니며 당시 사람들의 삶과 문화,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그늘진 경험을 숨기지 않는다. 카사노바는 성직자의 길에서 쫓겨났고 도박으로 재산을 잃기도 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받아 평생 그 기억을 간직했으며 여러 도시에서 추방당하는 굴욕도 겪었다. 놀라운 것은 그는 이런 실패와 수치까지도 감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내게 닥친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결국 카사노바의 자서전은 개인의 회고록을 넘어 하나의 시대를 기록한 문화사의 보고가 되었다. 이것이
이 작품이 오늘날까지도 문학과 역사, 문화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나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능한 한 사실대로 기록하려 했다. 내가 살았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5. 문학사에서 카사노바의 자서전이 특별한 이유. 오늘날에도 수많은 자서전과 회고록이 출간된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이처럼 솔직하게 기록한 작품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카사노바는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다. 그의 자서전이 문학으로 남은 이유는 삶의 화려함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모순과 욕망, 실패까지 하나의 견디어낸 이야기로 기록했다. 독자는 그를 통해 인간의 자유와 욕망, 사랑과 실패, 그리고 한 시대의 문화를 함께 읽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정직함 때문에 그의 자서전은 단순한 연애담이나 모험담을 넘어 문학으로 남게 되었다. 카사노바라는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독자는 인간의 욕망과 자유, 사랑과 실패, 그리고 한 시대의 문화를 함께 읽게 된다. 그래서 카사노바의 자서전은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한 책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탐구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또한 18세기 유럽을 가장 생생하게 증언하는 문화사의 기록이기도 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이름은 바람둥이라는 이미지로 더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자서전을 끝까지 읽고 나면 우리 앞에 남는 것은 전설적인 연애가 아니라 자유를 사랑했고 적어도 자신의 삶을 미화하려 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꾸밈 없는 초상이다. 물론 그의 자서전을 역사 기록처럼 모두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카사노바는 뛰어난 이야기꾼이었고 자신의 삶을 문학으로 빚어낸 작가이기도 했다. 기억은 때로 선택되고 경험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배열되기도 한다. 그것은 반드시 진실을 숨기기 위한 꾸밈이라기보다 삶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전하기 위한 문학적 재구성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카사노바의 자서전은 단순한 회고록을 넘어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읽힌다. 독자는 사실의 목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인간을 만나고 그 인간을 통해 18세기 유럽의 공기와 사람들의 숨결까지 함께 느끼게 된다. 그렇기에 200여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카사노바를 단지 전설적인 여성 편력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장 솔직하게 기록하려 했던 한 인간이자 한 작가로 다시 만나게 된다. 그를 오늘날까지 살아남게 한 것은 수많은 연애 무용담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문필가로서의 재능이었다. 그래서 그의 대표작은 나의 삶의 역사라는 원 제목처럼 한 인간이 시대를 통과하며 써내려간 삶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지금까지 바가본도의 지구촌 문학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